관한 현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정비계획 변경입니다. 지금 정비계획 변경은 여러분들에게 재산과 직결되고 사업 진행과 모든 게 직결되는 겁니다. 정비계획 변경이 그만큼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현대 조합에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문제로 남아있는 게 정비사업 변경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 박동호 사모님을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동호 사모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동호입니다. 네, 이 단양 현대 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정비계획 변경이라는 업무를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이라는 부분은 도시계획적인 부분으로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완성된 어떤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시행인가라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인가는 우리가 가장 좀 많이 쓰는 건축허가라는 단어와 일맥상통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건축허가 단계인 사업시행인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굉장히 많이 거쳐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가장 첫 번째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계획. 이 기본계획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우리 단양현대 소유자나 조합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자체에서 쉽게 얘기해서 국가의 정부에서 10년에 한 번씩 어떤 기본계획 이 땅에는 어떤 시설을 하고 이런 부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스케치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을 기초로 어떤 지구 그 다음 단계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단위계획은 기본계획과 같이 모든 곳에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어떤 근처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지구라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네, 단양지구, 인도원지구 이렇게 지구로 지정된 데는 또 그 지구에 있는 소유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5년에 한 번씩 이것도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이 된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정확한 명칭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정비사업을 할 구역을 확정을 하고 그 확정된 구역 안에 어떻게 저희가 기본적인 설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이 기본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업시행인가라는 건축허가를 말씀드렸지만은 이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가장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이 정비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계획에서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건폐율, 그 다음에 평형물 세대수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결정을 하고 이 정비계획이 완료가 되면 저는 이제 조합설립인가가 났죠. 그래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저희가 건축심의,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종 목표인 사업시행인가를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건축심의와 사업시행인가의 기본이 되는 게 이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정비계획에서 결정된 내용을 벗어나거나 뛰어넘어서 건축심의라든지 사업시행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비계획이라는 게 그만큼 저희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고 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쨌든 저희가 모든 계획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와닿는 부분이 용적률이잖아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저희의 사업성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적률 확보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뺏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부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 기반 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비 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사업성을 위해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그 다음에 어떤 기부 체납되는 손실 부분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하는 부분이 정비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이라는 게 우리의 사업성과 바로 직관되는 업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 계획의 어떤 사업 정비 진행 여부에 따라서 어떤 사업의 성태가 이렇게 갈릴 수 있다라고 말해도 과히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떤 저희 사업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무가 이 정비 계획의 업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정비계획이 어떤 건가를 들어보셨고 이 얘기가 나온 이유는 이만큼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최초에 기본계획 수립이 정비계획을 받고 시공사가 제안한 방법으로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갖고 있는 기존에 받았던 정비계획으로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가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좋은 용적률을 받기 위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정비계획 변경이 경미한 변경이 있고 중대한 변경이 있습니다. 경미한 변경은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중대한 변경으로 넘어가게 되버리면 1년 6개월, 최대 2년, 3년도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들하고 협의하고 기본 설계도 전부 다 뒤흔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가 2022년 7월에 선정이 되고 가장 우선시 해야 될 일들이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뒤에 제껴놓고 실질적인 시공사 가계약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시공사 계약보다는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재개발 재건축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사업 지연입니다.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은 단계가 할 수 있지만 시간과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게 곧 인허가에 관련된 업무라는 거죠. 그게 꼭 정비계획 변경 때문에 시간은 일정 시간이 정해져 있고 하루라도 빨리 업체를 선정해서 요격서를 맡겨놓으면 그건 1년이든 2년이든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업이 1번이 됐어야 되는데 6개월, 7개월 이후에 지금 2024년 1월부터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를 선정하고 분할 업체를 선정해서 이런 그 사업 지연에 대한 부분에서 막대한 조합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느끼는 원도차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변경은 되게 중요한 업무고 지금 해임 관리자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시점의 문제라는 얘기죠. 천천히 해도 되는 것들을 먼저 올인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정비계획이 중요하다고 서둘러서 업체를 일괄 선정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 보니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해임 관리자 측의 그 말인데 저희 소견으로 봐서는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잘못한 건 아닌데 좀 아쉽다. 사업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경미한 변경이었다면 경미한 변경이었다면 벌써 끝났겠죠. 한 60개월 지났기 때문에. 그랬으면 사업 시행인가 건축심의 착공까지 이어지는 스케줄을 줄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불안을 조금 더 피해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기 변경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상가 문제입니다. 상가 문제. 상가는 뭐 아파트 조합원들이나 상가 조합원들의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누구도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뗄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루면 미룰수록 조합원들한테 손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뒤에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인데
지금 관양동 현대아파트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 조합을 정비하고 조합에서 있어야 되는 아직 해결될 일들을 해결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정기계획 변경 고시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정기계획 변경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개발행위를. 그때 뭐를 하느냐? 내부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해임 만기자식에서 임원이 마음에 안 들면 임원도 바꿀 수 있고, 지금 상가 문제 같은 경우는 정기계획 변경이 되기 전에 한 1년에서 1년 6개월 기간 동안 그 문제를 드러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사업 지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업 지역이 발생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것이냐, 조합에서. 그 조합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정기계획 고시가 나기 전에 그 공백기 동안 조합을 재정비하고 조합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단일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 간의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면 해결이 되지만 상가 조합원과 아파트 조합원의 문제는 재산권과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조합원들이 슬기롭게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 슬기롭게 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리고 상가 문제를 차지하는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비 사업도 이제 법률 쪽에 전문가가 있고요. 정비 사업의 인허가 쪽에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제 이탈 국장님은 법률 쪽에 정비사 법률 쪽에 관련된 부분에 특화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모시고 우리 관양 현대가 지금 상가가 우리한테 어떤 지금 위치에 있고 상가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추후에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모시고 답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태하라고 합니다. 먼저 상가 협의 관련한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특정 합의 자체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르는 문제는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여러분께서 제가 드리는 설명에 있어서 이게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것만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관양동 현대에서 1차 창립총회에서 협약서, 상가 협약서를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3조 3항에 보니까 비율을 0.1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비율이 0.1이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들께서 좀 인식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이거든요. 보통 상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는 조합원들께서 몇 평형을 가져가고 이런 걸 선택하시는 거잖아요. 나의 분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재건축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자기가 기존에 갖고 있는 용도에 맞춰서 새롭게 설치되는 아파트 또는 상가를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용도를 바꿔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있죠. 상가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파트를 그냥 가질 수 있고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상가를 가질 수 있는 예외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합의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0.1이라는 숫자가 비율이라는 숫자가 들어갑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최소 분양 규모, 최소 분양 단위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가장 작은 평수의 분양가, 그 이상의 감정가를 가진 사람에게 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조합원, 상가를 가지고 있는 조합원에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0.1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최소 규모의 분양가가 1억이라고 생각하면 0.1, 1억에 0.1은 몇이죠? 1000만 원이죠? 자기 종전의 감정가액이 1000만 원만 넘으면 1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자격을 주겠다라는 합의서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합의서 내용을 보면 0.1로 되어 있고 0.1 이상, 그러니까 종전 자산 감액이 최소 규모 단위의 0.1 이상만 되면 분양 자격으로 부여하게 되는 거고, 그 지금 창립 총회 당시에 제가 그 추정문단, 조합원들의 추정문단을 제가 살펴보니까 84평형, 33평형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하고 일반 분양가의 갭 차이가 4,316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상가를 그냥 상가의 소유자에게도 그 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가를 주게 되겠다라는 그 합의서입니다.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4,300 조합원 상가 분양자에게 아파트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60세대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상가가. 그러니까 60여 명에게 아파트 분양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파트 자격을 주겠다라는 합의서인 겁니다. 그게 이제 금액은 이제 여러분께서 환산을 하시면 될 거고, 그렇게 해서도 분양 자격을 줘서 사업을 가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분할을 해서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상가는 상가대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옳은 것인지 이제 조합원께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그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상당히 분양성이 좋았었어요. 최근 시장이 좀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런 회전이 변화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그 수요, 아파트 상가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었고, 그리고 또 아파트 상가 자체가 너무 소액분할하게 분할이 되다 보니까 그 면적 대비 그 조합원 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면적이 작은 사람들에게도 아파트 분양권을 계속 주다 보면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그 부담을 더 중과시키는 그런 결론이 많이 도출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파트와 분할을 해서 상가는 상가대로 사업을 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사업을 하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 최근 얼마 전 총회 임원 선출 총회를 한 제가 조합에 잠깐 총회를 했었는데 상가를 해서 들었었는데, 거기는 이제 기존 조합장님께서는 아파트와 상가를 같이 해서 빨리 사업을 가자 이런 쪽에 그 정책을 피셨던 조합장님이셨고, 상대방 후보는 시간이 좀 더 가더라도 상가를 분할해서 가자. 그게 더 조합원들한테 더 이익이다. 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선거 프레임을 짜서 임원 선출총회를 했었는데, 압도적으로 분할해서 상가를 분할해서 가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거는 어떤 것이 좋은 것이냐, 조합원의 이익을 다시 상가 분양자에게 좀 줘서 이렇게 해서 좀 같이 가자 이런 게 좋은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수익을 조금이라도 줄 수 없다 판단해서 가는 게 좋은 것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 판단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여기 그 가양동 현대가 창립총회 이후에 총회가 여러 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장 그 상가 이 분할 문제는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이제 분할을 한번 해서 가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창립총회 전에 분할 소송을 통해서 그 분할 소송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익을 조율해서 그 창립총회 이후에 협의를 해서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래야 서로 간의 이익을, 서로 간의 충돌이 없게끔 유지하는데, 가양동 현대는 창립총회부터 아예 협의 절차, 추진 앞에서 협의를 해서 이제 했던 사례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충분히 총회에서 정관 변경을 통해서 조합원들에게 이익이 어떤 것이 좋은지 한번 공청회라든가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아직까지 생략됐다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설명드리고 앞으로 조합의 이론을 선출하시거나 아니면 조합의 일의 업무를 추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실 때 어느 것이 좋은지 좀 더 비교 데이터를 계산을 해서 선택을 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얘기 잘 들었고 이해가 안 가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가와 그 아파트는 존속 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걸 좀 더 조합 설립인가 전에 이런 문제가 좀 대두가 돼서 조합원들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이득인지 그리고 조합원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상가 조합원에게 아파트를 주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상가를 재정해서 아파트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동의가 안 됐을 때는 아예 처음부터 상가를 빼고 어차피 정비계획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했었다면 조합원들끼리 지금 이 상가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이 됐을 거라고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진짜 합의 내용도 있겠지만 지금 상가에게 아파트를 주고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줌으로써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판매 이익을 좀 줄이더라도 아파트를 지급을 하고 공급을 하고 빨리 사업을 동참시켜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분할 대척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 사업 기간이 지연되더라도 분할 대척을 해서 상가를 빼버리고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것이 이득일까? 사업 기간이 걸리고 기간은 뭐 돈이지 않습니까? 그걸 빼고 상가를 빼고 아파트만 따로 가는 방법이 있고 그 기간이 돈이 더 손실이 적겠느냐 그 상가 조합원들에게 아파트를 주는 게 손실이 더 적겠느냐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합 임원 집행부가 지금 현재 그 정비계획 변경이지만 정비계획 변경을 시작하기 있어서 이런 부분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1년, 2년 뒤에 상가 부지까지 포함해서 2년 동안 정비계획 다 했는데 끝내 상가하고 협의가 안 돼가지고 상가의 재정 문제가 화두가 된다면 2년을 다시 거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중대한 변경을 될 경우에는 중대한 변경이라고 할 경우 기간 똑같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가를 재정해도 기간 똑같이 걸린다는 2년은. 근데 이 기간에 대한 부분과 상가를 뺐을 때 아파트 걸린 용적을 찾았을 때 이 마이너스가 있지 없냐 이런 부분까지 두루두루 집행부가 짚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한 번 시작하면 변경을 선정하고 한 번 시작하면 시간과 남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다잡으려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 문제가 그만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묻혀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정비계획 변경 기간 안에 이 상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마지막 목전에 가가지고 이게 사업에 막대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게 강력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보시는 게 전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